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시죠. 자, 일단 파도 얘기하기 전에 항상 저는 우리나라 증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2500선이 강하게 뚫리고 되면서 200일선 지지라인도 깨고 내려왔어요. 그럼 이때부터 생각해야 될 거는 언제까지 이제 하방으로 방향성을 잡을 거냐 이 시나리오 챙겨야 되는데 몇 가지 이제 봐야 될 거는 미수 일단 신용 물량이 이제 다 정리가 되고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될 때까지 그리고 환율이 좀 잡히게 될 때까지 요때까지는 이제 하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첫 번째 테스트하는 날 아마 추석이 끝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쯤 됐을 때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추석 연휴 기간을 갖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얘기가 올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제 예산안을 가결할지 부결시킬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건데 미국도 지금 돈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안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어느 분야에 얼마 정도 이제 투입을 하는지 이런 국정감사 시즌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통과를 시키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가 오고 갈 건데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부각됐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이제 역의 채권에 대해서는 이제 환수 문제, 두 번째는 이제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만기 유예에 대해서 이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라든지 금리에 대해서 보면 얘기 나올 건데 사실 이 모든 거는 다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 그나마 이제 반도체에서 좀 희망을 가질 만한 여러 가지 뉴스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긴 합니다. 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쪽에서 이제 일부 NPU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도 했고 그리고 HBM 관련해 가지고 파도도 괜찮은 방어력을 보여줬고 물론 이제 당연히 오늘 밀렸죠. 당연히 오늘 밀렸는데 그것보다 이제 중요한 게 봐야 할 게 몇 개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해외 증시 쪽을 보게 되면은 미국 주식 쪽은 좀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밤에 암이라든지 엔비디아가 6%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애프터마켓도 괜찮은 모습 보여줬는데도 하락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증시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 자체의 문제나 더 나아가서 아시아 증시 전체의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증시 이제 내일이죠. 내일까지만 하게 되면은 목요일 날 야간 선물 움직이는 거 빼고 우리 없어요. 그리고 이제 쉬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도 이제 중국 증시가 쉬어가요. 국경절을 맞이해서. 그래서 10월까지 한 6일 정도 쉽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상당히 이 긴 시간 동안에 자금이 빠져나가는 시기가 겹쳤는데 공교롭게도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신흥시장 쪽에 자금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예,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악재에 악재를 겹쳤기 때문에 상당히 낙폭이 깊다라고 보고 있고 200일 이동평균까지 뚫리는 건 사실상 예상에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한 반등이 나와줄 거라 전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어디까지 밀리느냐가 중요하게 되겠죠. 선물 차트로 갖고 와서 곧 있으면 327포인트까지 가까워질 겁니다. 327포인트를 작동을 해보면은 아이고 아이고 줄이 겹쳤네요. 잠시만요. 여기거든요. 이때가 언제느냐? 요날입니다. 4월달. 4월달에 가격으로 회귀를 하는 거예요. 이때 지지 라인을 받아줘야 돼요. 여기서 이제 받지 않게 되면 정말 아래로 장시간 동안 내려가는 극단의 하락 추세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 파도 쪽에서 얘기를 좀 해보려면은 오늘 이제 외국인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게 조금 의미가 들만한 내용입니다. 투자자별 매매 종합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넘어가게 되면은 파도 쪽에서 기관은 계속 팔고 있어요. 이 모습은요. 이 파도 쪽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 기관과 외국인 계속해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반도체 종목의 대장주들을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HBM 관련해 가지고 오늘 강한 모습 보였던 거는 한미반도체 요거거든요. 얘네가 이제 하고 있는 거는 반도체 패키징 단계 쪽에 있는 거고 우리 파도가 담당하는 거는 HBM이 생성되고 HBM의 성능을 끌어주는 SSD 컨트롤러를 담당하고 있죠. SK 하이닉스가 이제 성장을 하려면 파도랑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는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면 한미반도체에 넘겨가지고 패키징을 하고 외국에 있는 이 엔비디아든지 인텔 그쪽에 이제 납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텔에서 만들어낸 A100이라든지 뭐 GH100이라든지 이러한 제품들과 결합을 해가지고 나오는 게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AI용 서버용 반도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한 건데 지금 오늘 이제 나왔던 매도 물량은 사실 프로그램 매매라고 보고 있어요. 진짜 이제 사람이 눌러가지고 야 이게 안 되겠다 손절 친다 이게 아니라 그냥 포트를 다시 좀 다각화하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들 많잖아요. 저 자금을 빼가지고 기관과 외국인은 웬만하면 손실이 잘 안 납니다. 저 평단가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낮은 그 물량을 일부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를 추적하게 되면 대부분 다 미국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혹은 국내 증시에서 일부 반도체나 일부 뭐 바이오나 특정 섹터 뭐 테마주 이런 쪽으로 흘러가지 저 자금이 외국으로 나가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한국 증시 내부에서 돌다가 테마주 매매하다가 다시 추석 끝나고 나가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종목 다 지금 낙폭이 상당히 많이 커요. 지금 이제 한미 반도체만 조금 빨간불 켜고 있고 나머지 다 이제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파도 측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추가 상장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려드렸죠.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오늘까지 더 빠질 거라는 건 사실 다 알고 있었잖아요. 증시가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일부 이 파도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일이냐면은 첫 번째, 반도체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 테마인지 모르고 접근하신 분들, 그냥 상장 주고 이제 IPO 대여라는 이런 그런 뉴스에 이제 끌려가지고 잠깐 단기적으로 차익 내려고 왔는데 물리신 분들이 거고, 두 번째는 그냥 이제 손절치면 대부분 다 악귀로 변하게 됩니다. 내 돈에 이제 손실을 나게 했던 거니까. 누군가 원망을 해야 될 대상이 필요한 거잖아요. 회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냥 회사는 잘 굴러가고 있는데 본인이 그냥 매수 타점을 조금 일찍 잡았을 뿐이지 그거를 들고 가면은 결국엔 다 수익권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항상 해보세요. 내가 뭔가를 샀어요. 그게 최고점일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역사적 최고점 신고가에 물리는 거는 보통 대부분 진짜 터무니없는 종목이 아니게 되면은 진짜 사이클 잘못 타가지고 뭐 카카오 네이버 완전 하락기 때 두들겨 맞거나 아니면은 뭐 NC소프트 이런 거뭐 100만 원대 평단이 있으신 분들 이런 경우가 아니게 되면은 대부분 다 1년 내로 그 자리가 옵니다. 근데 그걸 못 견딜 뿐이죠. 그 못 견디는 이유는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건데 그 마음의 여유는요. 내가 지갑이 두꺼우면 그런 여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어, 몰빵 투자하거나 아니면 내 돈이 아닌 걸로 주식을 투자할 때 그런 일이 나타나요. 막말로 내가 번듯한 직장이 있고 내가 직장이 없고 그냥 은퇴를 하셨던 분들이더라도 내 여유 한도 내에서 분할 매수를 했다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 조금 덜 하거든요. 막 아득바득 종토방 들어가서 네이버 종토방 들어가서 막 이 종목이 어쩌고 막 찾아내가지고 뭐 안 좋은 건데 니들 아직도 안 파냐 이런 글들 보시면은 그 부분들 열의 열은 정말로 이 파도에서 그냥 손절치고 나가신 분들이에요. 회사 자체 가치를 믿고 달리시는 분들이라면은 사실 여러분들 이 종목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폭이 거의 30% 가까운 건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종목이 여러분들 여기서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께서도 47,100원에 들어오신 분들께서도 내가 여기 최고점에 살 거고 손실 보고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왔겠습니까? 상승할 거라 생각하고 들어왔지? 근데 하락하니까 입장이 바뀐 거잖아요. 얼마나 부처님 손바닥 뒤집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돌변하는 거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회사의 가치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절대 흔들리면 안 되고 오히려 지금은 천천히 모아가는 한 번에 또 막 그 모아가는 그런 거 말고 천천히 기간 두고 좀 모아간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그냥 잠시 시간에 지나가는 뿐이 그러한 시기가 될 겁니다. 확실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 하루 막 그 일희일비 하는 것보다는요. 여러분들 현생에 조금 더 집중하고 주식은 그냥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은 분명히 수익 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파도 주주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항상 파이팅입니다.